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자평진전 원전을 강의하겠습니다. 예, 원전 2권이에요. 네. 논용신 격국고조. 아니죠? 네, 됐죠? 논용신 배 짜게 되는 거예요. 기후 득실. 용신에서 기후를 얻어서 좋으냐 나쁘냐, 기후를 얻었냐 잃었냐 라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가 그래도 5개 살의 명절을 했나요? 오늘은 나머지 한 5개 정도 돼요. 원문은 좀 읽어 드릴까요? 읽어야 될 거예요. 명을 논할 때 오지 써 원령어로서 용신을 위주로 삼는데, 그러나 역시 수배 뭔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 기후와 또 어떻게 돼요? 호참지 서로 참작해야 된다. 비교한다면 영웅호걸도 생득시기, 이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아니에요. 때예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계절을 얻으면 자연히 일은 반으로 했는데 공은 배로 늘어요. 이거 좋은 거죠. 기후를 얻어서 그래요. 조시 불순, 때를 불순하게 만났다라고 하면 비록 기재, 비록 기이한 재주는 있을 수 있으나 성공하는 데는 불이라고 해서 이건 역으로 읽으면 안 돼요. 쉬울 이자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이것도 좀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시로 이런 경우 인수가 우관, 관성을 만났다라고 하면 차는 말에서 관인쌍전이라고 하는데, 무인불귀. 자, 이게 이제 무불 해서 2개가 나왔어요. 이건 간긍정이에요. 그러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니까 결국은 엄청 귀하다라는 것이죠. 엄청 귀하다. 동목, 겨울나무예요. 겨울나무가 술을 만나면 뭐예요? 인수격이죠. 비록 관성은 인수격의 관성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난필귀, 귀하지 않다. 그 이유, 조를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금이 관성이니까요. 그 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차가우면 물이 더욱 얼고, 물이 얼었으니까 불능생목. 물이 얼었는데 어떻게 나무를 생할 수 있어요?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일주와 인성이 양왕, 둘 다 양호할 때는 투식, 식신이 투출하면 즉 귀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격, 인수격에서는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용지동목, 겨울나무를 쓸 때는 더욱 빼어난 기운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목이, 겨울나무가 불을 만나면 오직 가히설신, 일주가 강해서 설을 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예요? 가히조후, 조를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격에, 겨울나무는 인수격에 식신상관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겨울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 쓰잖아요. 불 써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 하니까, 목이 치니까 불용을 해도 좋죠. 수, 목, 화를 쓰니까 목화를 용신으로 쓰면 되죠. 이게 이제 설하고가 넣은 거예요. 설하고가 고맙게 넣어줘서 제가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겨울금이에요. 이거 병화를 써야 돼요. 그런데 겨울금에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는 안 쓰니까, 토불용이니까 화목을 쓴다. 그러면 자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니까요, 양년생이니까 해자하고 축 운만 지나고 나면 어렸을 때만 좀 나쁘고 나머지는 다 목화운으로 흘러서 좋을 것이다.
자, 상관 패인인데 상관에서 인수가 패인하는 거예요. 이 임수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관인상생격이에요. 금수 목화로 흘러내요. 천간으로 좋죠. 금용신이죠. 목체 금토용조에 금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5월에 태어난 간목일주 양년생이니까 좋죠.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4번 봅시다. 자, 이게 설하고가 또, 예, 이거는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용해요. 그 이유는 이게 토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혼자 딸랑 그리고 있어서 쓸 수가 없죠. 겨울불, 목도 해묘.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니까 불용해서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목이니까 목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자월에 태어난 계수일주죠. 예, 양년생이고요. 그래서 금세 대운이 목화로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5번 왕대섭의 명예예요. 아마 이건 심효첨이 자기가 아는 사람 왕대섭조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목상관격이라고 하거든요. 수목 식신격이요. 그 이유는 여기 아마 간목이 해수 속에 간목에 뿌리를 둔 해민목국도 되죠. 그래서 이건 식신격이에요. 식신격. 예, 그런데 이것을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불용하니까 뭐예요? 화목으로 흐르는 게 좋죠. 이 사주는 문년생이기 때문에 좋지 않죠. 예, 그 문을 거쳐야만이 화운이 오니까 초년에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예. 자, 오늘 5번째 사주부터 이제 5번째부터 심혜천 선생이 설명이 들어가고 조우용 씨는 6번째서부터 들어가요. 예, 상관용제면 즉 위 수기 빼어난 기운이 있죠.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데요. 그런데 하목에서는 잘 봐라 이거예요. 귀하기는 하지만 불심수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다. 왜냐하면 조토가 여름에 토니까 조토잖아요. 불심 영수기 빼어난 그러니까 영특한 빼어난 기운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심효첨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하고가 한번 이렇게 딱 사례명제를 넣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여름에 불이에요. 여름에 나무예요. 토는 쓰겠다는 거예요. 토는. 그러면 뭐요? 이거 식신이죠. 식신 또 이것도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재성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화왕목분, 화가 왕에서 화체잖아요. 화왕목분에서 목이 다 탄다. 사주가 무인, 인성이 없어서 오죠. 수예요. 그런데 부득이 토설화지스기 이거 뭐죠? 기토를 써야 돼요. 인운으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토회극. 아주 참 잘 봤어요. 이 사주는 그래요. 수가 들어오면 이 뭐죠? 무술이 막아버려요. 비특불기. 이것도 부정이 두 개죠. 비나 불이나. 특별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다. 그래서 부역 난기. 역시 재산도 역시 기회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천천히 봅시다. 조우예요. 그러면 4월에 간목일주예요. 이거 뭐예요? 양년생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4, 5 끝나면 금이 지나가고 수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주 지금 금운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수운이 오면 힘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후 6번을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주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어렵지만요. 힘들게 살겠죠. 근데 이 계해대운 되면 안 된다. 무술 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주예요. 이거 적천수에 나온 거예요. 어젠가 이거 푸는 것 같은데요. 임철조 선생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때 넘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적천수에서 설하고가 갖고 왔구만요. 이렇게 해서 6번째 또 심혜첨 선생이 말씀하세요. 춘목봉화. 봄의 나무가 불을 만난다. 즉, 목화통명의 이것은요. 그러나 하목으로서 부작찰원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이거야.
하목은, 자 보세요. 춘목은 목화통명이 돼요. 이게 바로 목화통명이에요. 이 병화를 쓸 때. 예, 간목이 강해서. 근데 하목은, 예, 하목에 화를 쓴다? 이건 목화통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목엔 뭘 쓰라? 예, 인수를 써라. 예, 어떻게든지 인수를 써라. 예, 인수를 써라. 그래서 하목은 목화통명이라고 하질 않고, 봄나무가 불을 만났을 때, 아,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다 라고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요, 목이 좀 강하고 화 쓰면 그냥 목화통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목이 강하다라는 것은 제 계절에 나왔겠죠. 태어났겠죠. 추구무수. 예, 가을에 금이 제철 만났잖아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금수상함이에요. 예. 그런데 겨울에 금은 아니에요. 부작처럼. 이 금수상함이라고 하질 말아라. 이건 관을 봐야 된다. 자, 이거 하목은 인성을 봐야 되고, 동금은 뭐예요? 관을 봐야 된다. 아, 예, 맞아요. 그래서 기에는 쇠왕이 있으니까 취하기를 갖지 않다. 예, 쇠할 때는 반대로 취해야 되고, 강할 때는, 왕할 때는 또 반대로 취해야 될 거예요. 춘목봉화, 목화통명이죠. 견관. 관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금을 보면 안 되죠. 이 추구무수, 금수상함이에요. 그런데 견관무에 관을 봐도 그래도 이거는 장애는 없다. 가여, 경생신월이면 지지로다가 뭐예요? 혹, 자나, 혹, 진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질까? 모여서 수국이 되는데, 천간으로다 투정화가 투출했다 하면 이거 관성이잖아요. 관성으로서 용신을 삼을 수 있어요. 단지 필요한 것은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바로 귀격이 된다. 더불어 식신과 상관은 희경관지 동설이다. 아, 이게 가을에 물소리 하는 거예요. 예, 겨울에 금소리 하는 거고, 가을에 금은 그래도 관계는 없다. 쓰는데 그 대신 임계수가 투출하지 말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역시 조후에 가을 금 역시도 조후는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으로. 자, 요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본문에 가열하는 건 이거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건 없어요. 묘는. 그렇지만 자 보세요. 신월의 경금이 자나 진이 있으면 신진 해서 수국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화만 만들어 놓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이거 뿌리 없으면 이 정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정묘라고 하고, 이게 대운이 보세요. 대운이 어떻게 흘릴까요? 정묘니까. 예, 남자라면, 여자 같으면 안 되지만, 남자라면 음년생이니까, 예, 여군으로 흘러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가을에서 다시, 예, 여름에서, 예, 봄으로 오니까 이 사주는 정묘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태어난 사주는 참 좋은 사주입니다. 예. 네,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제 설하고가 또 이제 이 7번을 했어요. 이 사주를 했는데 이건 특수격이 됐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자, 춘목이 봉화 견관을 했어요. 화를 만났는데 관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관성도 있다. 이렇다면 이거 관성을 쓰냐?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관성을 쓸 수가 없어요. 네, 특수격이에요, 이거는요. 화는 화체인데, 이 칠살이 너무 강해서 특수격으로 다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뭘 쓰라? 식상제살격으로 쓰라. 라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죠. 목는 금견.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목는 금견은 돼요.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목이 좀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경금 통근어 신에서 그래서 필수 반드시 치병화를 하라. 경금을 제하서 용신으로 쓰는데 아는 군보다 자식이 엄마를 살리는 것이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이요, 여자들 많이 팼어요, 마누라들. 근데 자식이 점점 커지면요, 자식이 크면 아버지는 힘이 빠질 것이고, 그러면 아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만약 경금이 가볍다 치면 무근인즉, 예, 치지불용. 예, 놔두고 쓰지 말아라. 어디 저 밑에 하나, 요거 하나 있어요. 예, 요거 있는데, 이건 아마 적천수에서 갖고 온 걸 거예요. 예. 이거는 식신제설교가 확실하고요. 예, 한번 봅시다. 7번이죠. 왜 빨리 안 뜨나요? 아, 뜨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여기까지예요. 예, 들어오면 안 좋아요. 예, 식상제살격이고요. 화체 화목용조로 쓰네요. 화용신호로요. 예, 이 진토는 안 좋을 것이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미터도 쓰네요. 네, 괜찮고요. 임신대원 되면 이 사주는 또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신신이 두 개라고 해서 인목을 충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충이 일어나겠죠. 네, 삼신 일인 해서 충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이 경금을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사주예요. 이것도 아마 적천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이걸 강의한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마치 무인, 갑인, 경호하면 이거는 결국은 예, 목체예요. 금토용조에서 금이 불용하죠. 이 토를 쓰고 화를 쓴다는 거죠. 예, 반대로 가취, 귀격이 됐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이건 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선 간목이지만 무인, 양년생 아니에요? 이게 순행을 하니까 좋죠. 예, 한 50년은 좋은 사주죠, 이거. 예, 목화로 대운이 흐르니까요. 저 8번 봅시다. 아, 목화로 흐르는데요. 뭐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귀격이요? 저게 무슨 귀격이에요? 대운이 살린 거죠. 네. 이 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신대운 되면요. 안 돼요. 갑인, 예, 무인, 갑인 해서. 물론, 저 오화가 딱 지키고 있네요. 있기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이 신유 들어오면 오화가 지키네요. 그러나 천간으로 경신금이 들어오면 안 좋죠. 네, 저 경금을 살리면 안 돼요. 이 사주는 병이 경금인데 저 경금을 살리면 사주가 깨집니다. 네, 깨져요. 식신이 비록 인수를 만났다, 정인을 만났다. 그래도 역시 이거는 탈식이에요. 식신격에 정인을 만나면 그래도 격이 파격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목에선 화가 성함으로, 예, 하목은 화가 성하죠. 그래서 경영 가볍게 쓰는 것은 역시 빼어나고 귀함이 있다.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목화 상관에서 어떻게 해요? 상관격은 희 반긴다. 견수, 수는 좀 반긴다. 동론이다. 역시 조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예, 인수를 쓰긴 쓰는데 식신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격은 인수를 과감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식신격에서도 정인을 좀 탈식이 된다 하더라도 좀 써라. 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게 또 한번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설화고가 일조, 이 명조가 갑인, 경호, 을묘, 병자. 식신이 뭐예요? 이거 가볍다고 했어요. 가볍긴 가벼운가요? 인호화국을 이루어서 이거 화체예요. 식신은 안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인성이 있으면 충이 돼서 이게 날아간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안 날아갑니다. 여긴 인성도 없고요. 예, 인성, 여기 있네요. 인성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 자수 써이죠. 근데 화체 수금용조에서 불용을 해놨네요. 참. 관은 가벼워서 무죄. 예, 관은, 예, 재성이 없어요. 토가 없어요. 곧 병이 극을 한다. 그래서 곧 걸개지명이라. 이게 걸개가 뭐죠? 거지예요. 거지사주라는 거예요.
예, 이 사주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냐면 화체 수급 용조로 해서 불용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분명하게 이걸 쓸 것 같은데 못 쓴다고 하네요. 예, 참 못 쓴다고 하네요. 이게 강해서 그럴까요? 경금은 어차피 못 써요. 예, 경금은 못 쓰는데 자시를 이걸 못 쓰겠다고 하는 거 보면 예, 자수가 묘를 도와서 그런가 어떤가. 일단 저 9번을 한번 봅시다. 못 쓴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에서 못 쓴다고 하니까 거지사주가 돼버려요. 예. 지금 갑술대운이 최고 좋아요. 자, 그리고 인신계유가 화가체인데 저걸 못 쓰니까, 자수를 못 쓰니까 이게 들어오면 더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가 강할 때 이 금운이 들어오면 좀 괜찮다. 수는 안 좋아요. 괜찮다고 제가 잠깐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양반은 관가 출신이니까 그냥 어려서 이렇게 좀 힘들어도 그냥 공부나 하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지라는 것은 뭐냐? 집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본래 집안이 비난했을 것이다. 그래, 이게 거지가 됐을 것이고요. 이때 조금 좋았다 치면 서울역 노숙인이 좋았다고 해서 조금은 낫겠죠. 부드럽고 빵도 더 받고 라고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해자운이 들어오면 안 좋을 것이다. 그나저나 저 자수를 못 쓴다는 게 프로그램에서 읽어요. 화체 수금 용에서 불가, 화체 목화토 순영에서 화체 목화 용신의 화용신, 이렇게 딱 나와요. 참 희한하게 아주 짝 잡아서 거지사주를 만들어놔 버리네요. 전 저 자수를 쓸 것 같은데 자시에 태어나서 못 쓴다네요. 아마 이거 인호묘 목화가 강해서 이 자수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경금은 어차피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절대 못 쓰고요. 자수도 못 쓴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어라고 해서 차료 이런 종류는 심다 매우 많다. 그런데 불능실 실술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학자로서는 인신척류 이런 것도 잡아당겨서 만져보고 건드려보고 경험을 하고 했을 때에나 정신이 밝아질 뿐이다 라고 했죠. 때라는 거예요. 인신이란 당겨서 펴다라는 뜻이지만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해서 끌어당겨서 접촉을 해갖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맑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구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상신장이에요. 상신의 기념. 용신만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장은 다음서부터는 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